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8강 시간으로서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첫 번째 1. 총칙 2.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총칙부터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 목적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 목적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하고 제3항에 나와 있는데 제2항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2항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3항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경매하고 공매 업무 범위인데 자, 이 법에 있는 부분을 좀 풀어 설명하면 자, 공매 부동산이 있고 공매 부동산입니다. 경매 부동산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다른 거예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공매는 뭐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은행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류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보고 두 번째 업무를 또 구분을 해보면 자, 공매 같은 경우 권리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자 매수 신청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역시 경매 부동산 역시 권리 분석 그리고 취득 알선 할 수 있고요. 또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면 자 마지막으로 그 할 수 있는 자 누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자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경매 부동산의 권리 취득,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여기까지는 자, 요 세 가지 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그걸 중개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개인은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가능하고요.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매수신청 대리하는 건 되지만 그 매수신청 직접 하는 건 되지만 이 대리하는 거는 법에서 규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법에 규정한 입찰 신청 대리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냐? 법원에 등록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거는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고 경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근데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인을 제외하고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대리 가능하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법원에 등록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그렇지만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는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로 앞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 3번 제14조 제3항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이 매수 신청 대리 총칙 부분에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예요. 자, 그럼 내가 등록을 했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법원에 등록을 했어요. 매수 신청하겠다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하겠다고 등록을 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어디까지 내가 매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가? 법원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첫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입니다. 자, 매수 신청할 때 그 보증을 제공하는 것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죠?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그 입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세 번째, 차순위 매수 신고. 1등만 되는 거예요. 가장 낮게 가격을 쓴 사람 중에 첫 번째만 되는 건데 2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등으로 낙찰된 받은 사람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차순위자가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 차순위 매수자로서의 신고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으로서. 네 번째, 매수 신청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한 행위. 자, 보증금 돌려주는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가능합니다. 범위고요. 다섯 번째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여섯 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이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역시 우선 매수 신고. 자, 일곱 번째.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범위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총칙의 세 번째입니다. 과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뭔가? 어떤 목적물을 갖고 내가 입찰 대리,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가?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건 토건입광공입니다. 토건입광공. 그러니까 토니까 토지, 첫 번째.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건물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자, 이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웠죠? 그 부동산 범위. 세 번째는 임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임목 등기한 임목이에요. 나무. 네 번째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토건 입광공으로 광업재단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공장 및 광업재단이라 공장재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암기하기가 토건 입광공으로 워낙 암기를 했기 때문에 암기할 땐 토건 입광공 이 순서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내가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 신청을 하면 돼요. 등록 신청. 일정 요건이 있겠죠. 그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등록 신청 받아들여서 등록을 바로 해줍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먼저 매수 신청 대리인을 등록을 해야겠죠. 방금 말한 대로 등록. 읽어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법 배울 때도 중개사무소 소재지하고 부동산 중개한 물건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어딜 기준으로 중개봇을 산정한다? 그렇죠. 중개사무소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등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바로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은 직접 만난다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등록 요건. 등록하는 요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만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 등록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자, 등록 요건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이어야 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러니까 중개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자, 실무교육 이수. 그리고 3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이수. 근데 이 실무교육은 뭐에 대한 거? 부동산 경매에 관한 거예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한 실무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싶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그러면 실무교육 받고 실무교육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자, 보증이에요, 보증. 네, 이거는 뭐에 대한 보증?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자, 보증하는 방법 세 가지.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제가입도 가능해요. 공제가입. 마지막으로 공탁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길입니다. 태길. 그리고 보증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두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그래야만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할 때는 말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중요 글자만 따서 제가 신자교 소사 보법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신자교 소사 보법.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신은 매수신청 대리인 신청서, 등록신청서의 신이에요. 신청서의 신.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에 써야 되죠. 두 번째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 4번입니다. 교는 교육이잖아요. 교육. 실무교육. 이때의 교육, 실무교육은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4번.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그 이수증입니다. 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이에요. 예, 사무소 등록증.
사는 사진입니다. 사진. 본인의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보는 보증설정증명서류입니다. 뭐 보증보험증서 4번 또는 공제증서 4번 또는 공탁증서 4번을 말해요. 법은 중개법인인 경우에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요즘은 법인 등기상환증명서로 바뀌었고요. 법인 등기상환증명서 또 확인하는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걸로. 그래서 그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이 서류들, 즉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실무교육 이수증 4번,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반명함판 사진 2매, 보증설정 증명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뭐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등록 신청에 하자가 있나 없나, 지방법원입니다. 아무 하자 없으면 바로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등록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다 되면 뭐 해야 된다? 등록증을 게시해야죠. 자, 그러면 등록증, 이 등록증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아니라 이 등록증 등을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면 돼요. 첫 번째는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고,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 등 수수료표. 수수료표. 세 번째, 보증 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 요 세 가지. 그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을 때 그 게시하는 거 있죠. 등자보수. 그거 플러스 따로 이 등수부를 또 게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된 등수부입니다. 잘은 왜 없냐면 자격증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다시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의 마지막 실무교육. 이 실무교육은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이에요. 이 부동산 경매 실무교육. 자, 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절 1년 이내에 누가 지정한다? 바로 법원 행정처장. 이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 교육에서 무슨 교육을 받는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는 겁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 이때 등록 신청은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입니다.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누가 지정한다? 예,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등록과청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이 실무교육은 부동산 경매하고 관련된 실무교육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48강 시간이었고요.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총칙, 2.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4.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